안녕하십니까. 수리물리학 3장 14번째 강의는 대각화, 매트릭스 다이애고널라이제이션 응용에 중에 우리가 이제 결합 진동자, 이건 보통 이제 역학 문제인데, 이게 어떻게 결합 진동자가 행렬의 대각화하고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예제입니다. 이 예제는 질량이 똑같은 놈이 m이 두 개가 똑같은 용철 상수가 k인 용철 세 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놈을 보통 우리가 이제 커플드 오실레이터, 그래서 결합 진동자라고 하는데, 이러한 질량과 용철로 이루어진 개의 진동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는 이 지금 왼쪽에 있는 질량을 x만큼 당기고, 평형점에서 여기 지금 요 지점이 이제 평형점이라고 생각하고, 평형점에서부터 x만큼 당기고, 오른쪽에 있는 질량은 y만큼 오른쪽으로 이렇게 당겼을 때, 그때 이제 이 두 개 그 물체가 진동을 이렇게 할 텐데, 이때 이 진동자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요 질량의 mx 닷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m 요 질량의 y 닷의 제곱, 요게 이 두 물체의 운동 에너지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포텐셜 에너지는, 요 상황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이 포텐셜 에너지는 왼쪽 이놈을 이제 오른쪽으로 x만큼 이렇게 당겼을 때, 그때 요 왼쪽에 있는 용철, 왼쪽에 있는 검정색 K라고 쓴 용철 상수가 K인 용철이 갖는 포텐셜 에너지는 X만큼 이렇게 당기면, 요 놈의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의 제곱,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녹색, 제가 용철 상수가 녹색인 놈으로 만들어 놓은 오른쪽 용철은 Y만큼 이렇게 압축이 됐을 때, 그때 이 용철의 포텐셜 에너지는 마찬가지로 2분의 1 KY의 제곱, 요게 이제 양 끝에 있는 용철이 갖는 이러한 변이에 대해서 양 끝에 있는 용철이 갖는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그게 2분의 1 하나는 KX의 제곱,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놈은 2분의 1 KY의 제곱. 그럼 가운데 용철은 어떻게 되죠? 가운데 용철의 변이는, 왼쪽 용철은 X만큼 변이가 이루어진 거고, 오른쪽 용철은 Y만큼 이루어졌는데, 가운데 있는 용철은 X하고 Y의 차이만큼 늘어났거나 줄어들었거나 그렇게 됐겠죠. 그래서 그랬을 때 이 가운데 있는 용철이 갖는 포텐셜 에너지는 두 변이의 차의 제곱이 될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때 이 용철의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ky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kx-y의 제곱. 이 문제의 경우는 세 개의 용철이 똑같은 용철 상수를 가지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색깔로 조금 구별을 한 이유는, 제가 만약에 이 용철 상수가 달라지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 달라졌을 때 K 자리에는 K1, 요 블루한 K 자리에는 K2, 그 다음에 그린의 K 자리에 K3가 되면 어떤 게 K1이고 어떤 게 K2고 어떤 게 K3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여러 가지로 질량을 달리할 수도 있고 용철 상수를 달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유놈은 지금 이제 이러한 특별한 경우에, 이게 용철 상수가 이제 세 개가 똑같으니까 이거를 이제 전개해서 정리를 해주면, 포텐셜 에너지는 K의 X의 제곱 빼기 XY 더하기 Y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쵸? 제가 그 운동 에너지 2분의 1 mx 닷의 제곱 더하기 y 닷의 제곱을 행렬의 형식으로 나타내주면, 얘는 2분의 1 m, 이게 x 닷, y 닷, 이게 1행 2열짜리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 단위 행렬을 넣어주고, 오른쪽에는 컬럼으로 x 닷, y 닷 이렇게 계산을 해준 거하고, 요거 계산해줘 1행 2열, 2행 2열, 1행 2행 1열, 그럼 요 놈은 다 스칼라가 되는 거죠. 그걸 다 계산해주면 왼쪽과 같은 x 닷의 제곱 더하기 y 닷의 제곱이 됩니다. 그거를 이제 행렬로
조금 나타내주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써줄 수가 있어요. 포텐셜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포텐셜 에너지도 우리가 이제 K X의 제곱, 이 경우는 이제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X하고 Y가 서로 커플된 놈이 있잖아요. 이게 비대각선 성분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X 제곱 빼기 XY 더하기 Y 제곱을 행렬 형식으로 쓰면 K 곱하기 1행 2열 XY, 그 다음에 여기 대각선 성분은 X제곱의 코에피션트가 1, Y제곱의 코에피션트가 1이잖아요. 그래서 1, 1. 그 다음에 가운데 X하고 Y가 2 곱하기 2분의 1 이런 식으로 이해하라고 했죠. 그래서 양쪽에 마이너스 2분의 1씩 XY 비대각선 성분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컬럼 벡터 XY가 이렇게 들어가면 요 놈을 계산을 해주면 그게 X의 제곱 빼기 XY 더하기 Y제곱이 됩니다. 요거 이제 행렬로 어떻게 나타내 주는지 요것도 그 역학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매우 유익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놈 이제 정리해주면 요놈 이제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을 앞으로 좀 빼주면 KXY, 요거는 1행 2열짜리 벡터입니다. 그 다음에 2, -1, -1, 2의 XY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행렬의 대각선화 문제는 제가 살짝 좀 뒤로 미루고 요거는 제가 살짝 뒤로 미루고 이제 포텐셜 에너지를 어떻게 구하는지 여러분들 잘 이해하셨죠? 요 결합 진동자의 용철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이렇게 주어진다. 2분의 1 kx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ky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k의 x-y의 제곱. 이게 포텐셜 에너지라는 거를 이해하시고 제가 그거를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구했고 우리가 그때 이 시스템의 운동 방정식을 세우면 뉴턴의 운동 방식은 F는 MA인데 이거는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포텐셜 포텐셜의 음의 미분하고 같다고 했잖아요. 이 놈은 이제 성분이 자유도가 X하고 Y 두 개에 대한 자유도가 있기 때문에 X에 대한 미분 방정식 그리고 Y에 대한 미분 방정식 두 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운동 방정식을 세우면 X에 대해서는 mx 더블 닷 이게 MA라고 하는 게 mx의 더블 닷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포텐셜 X에 대한 포텐셜의 편미분이 그 X 성분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주는 거고 Y 성분은 my의 더블 닷은 마이너스 dv dy y에 대한 포텐셜의 음의 미분 이렇게 두 개의 운동 방정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포텐셜을 x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이 y를 가지고 있는 놈 미분해주지 말라는 얘기죠. 요놈 미분해주면 어떻게 되죠? 포텐셜을 x에 대해서 음의 미분을 시켜주면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kx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0이 될 테고 요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y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2kx 더하기 ky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 포텐셜을 y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주면 첫 번째는 0이 될 테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ky가 될 테고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k의 y 마이너스 x 이렇게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미분하는 건 할 줄 아시죠? 그래서 이거 정리해주면 얘는 플러스 kx 빼기 2ky 이렇게 됩니다. 두 개 요 그 결합 진동자의 운동 방정식은 x에 대한 운동 방정식과 y에 대한 운동 방정식 두 개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x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보면 여기 x 있지만 여기 y가 들어가 있고 이 y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보면 y만 있는 게 아니고 x가 있죠. 이게 서로 커플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커플드 오실레이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직접 이렇게 풀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정상 모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노멀 모드라고 하는 게 영어로는 노멀 모드, 우리말로부터 이제 정상 모드라고 하는데 노멀 모드의 정의가 뭐냐면 노멀 모드는 이 시스템의 모든 부분이 똑같은 동일한 단일 진동수, 같은 뭐 오메가로 진동한다. 같은 진동수로 진동하는 운동 형태를 우리가 노멀 모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얘도 진동을 이렇게 할 테고 오른쪽에 있는
물체도 진동을 할 텐데 얘가 둘 다 오메가로 진동하면 그걸 우리가 정상 모드다. 똑같은 각진동수를 가지고 진동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진 않은데 이제 그렇게 특별하게 두 놈이 똑같은 진동수로 진동하는 운동 형태를 우리가 정상 모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상 모드에 대해서는 정상 모드의 솔루션은 우리가 일반에는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x는 어떤 변이, 얘가 x0 exponential i 오메가 t. 요건 이제 코사인 오메가 t, 뭐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같은 정상 모드가 똑같은 오메가, x도 오메가로 진동하고 y도 오메가로 진동하는 경우를 정상 모드라고 했기 때문에 요 진폭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진동수는 같아야 된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일반 해를 갖다가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상 모드의 일반에는 항상 이렇게 주어진다. 진폭은 다를 수 있지만 각진동수는 똑같아야 된다는 게 정상 모드의 일반 해입니다. 제가 이놈을 갖다가 거꾸로 이제 넣어주면 그럼 정상 모드의 일반 해를 통해서 x 더블 닷, y 더블 닷을 계산을 해주면 요 놈을 x를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해주면 i 오메가가 두 번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x의 더블 닷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그건 뭐냐면 i 오메가의 제곱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니까 그리고 원래 변이로 돌아가는 거고 요 놈도 시간에 의해서 두 번을 미분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의 원래 변이로 돌아갑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얻으실 수 있죠? 정상 모드에 대해서만 제가 초점을 맞추면 x의 더블 닷은 이 자리에 이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 y 더블 닷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y 요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경우에 정상 모드의 솔루션만 보면 그러면 이제 얘는 운동 방정식 x는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 x는 마이너스 2kx 더하기 ky 그 다음에 y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 y는 kx 빼기 2ky 요게 이제 특별한 진동을 하는 정상 모드의 경우에 우리가 운동 방정식입니다. 정상 모드를 그러니까 두 개가 똑같은 진동수로 진동하는 경우에 운동 방정식의 해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 모드의 솔루션은 x에 대한 방정식, 그 다음에 y에 대한 방정식 이렇게 구했으니까 제가 요 놈을 갖다가 살짝 좀 정리를 해주면 양변을 갖다가 마이너스 k로 이제 나눠준 거죠. 그러면 이제 얘는 좌변은 k분의 m 오메가 제곱 x는 2x 빼기 y 이렇게 되고 y에 대해서는 k분의 m 오메가 제곱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y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제가 k분의 m 오메가 제곱을 그냥 람다라고 둘게요. 람다라고 두고 요 놈을 이제 행렬 형태로 나타내주면 이 매트릭스 폼으로 써주면 좌변은 어떻게 되냐면 람다의 xy 컬럼 벡터는 요 놈은 이제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라고 하는 행렬에다가 xy라고 하는 컬럼 벡터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요 식을 행렬로 나타내주면 람다의 xy는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의 xy 이놈을 한꺼번에 행렬로 묶어주면 이러한 매트릭스 폼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고 요거는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요 놈의 솔루션을 계산을 하는 거는 우리가 특성 방정식을 구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2 빼기 람다 마이너스 1에 2 빼기 람다 xy는 0 요거를 계산을 해주면 우리가 람다라고 하는 값을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람다라고 하는 이제 특성 방정식을 통해서 2 빼기 람다 마이너스 1에 2 빼기 람다 xy는 0이라고 하는 특성 방정식을 통해서 요 행렬의 디터미넌트가 0이 되는 솔루션을 찾으면 요건 너무 쉽죠. 요 놈을 찾으면 요걸 계산해주면 람다가 1과 3이 나옵니다. 요건 제가 안 할게요. 그래서 람다가 1인 경우는 람다가 여기 1이 되면 오메가 제곱은 n분의 k 혹은 오메가는 루트 n분의 k가 되니까 그 놈을 제가 오메가 1이라고 놓겠습니다. 그 람다가 3인 경우는 얘가 3이 되면 오메가 제곱은 루트 n분의 3k 오메가 제곱은 n분의 3k 그래서 오메가 루트 n분의 3k인데 루트 n분의 3k를 갖는 놈을 오메가 2라고 제가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이 지금 특성 방정식을 통해서 정상 모드가 그 모든 개가 똑같은 진동수로 진동하는데 그 똑같은 진동수를 갖는 경우의 수가 오메가 1을 갖거나 오메가 2를 갖거나 루트 n분의 k로 진동하거나 루트 n분의 3k로 진동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이제 람다가 1인 경우에 람다가 여기다 1을 넣었을 경우에 변이는 어떻게 되느냐? xy를 구하면 이거 xy를 구하는 거나 x0, y0를 구하는 거나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람다가 1인 경우에 특성 방정식을 통해서 여기 람다가 1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2 빼기 1. 그게 1이죠? 그래서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xy는 0이 돼야 되니까 그때 변위의 관계는 진폭의 관계는 x하고 y가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x하고 y가 크기도 같고 방향도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오메가가 오메가 1일 때는 그 x하고 y의 방향, 변이가 크기도 같고 방향도 같다. 그리고 그놈은 그래서 x하고 y가 같으니까 제가 이제 보통 이제 x를 1로 놓으면 x가 1이면 y도 1이 되고 그놈을 규격화된 고유 벡터를 계산해주면 이거 루트 2분의 1에 1, 1 이게 이제 규격화된 고유 벡터라고 했죠. 이 얘기는 뭐냐면 x가 1만큼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y도 1만큼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x가 뭐 1만큼 왼쪽으로 움직이면 y도 똑같이 왼쪽으로 움직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드를 우리가 symmetric 모드다, 대칭인 모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왼쪽에 있는 놈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오른쪽에 있는 놈도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왼쪽에 있는 놈이 왼쪽으로 움직이면 오른쪽에 있는 놈도 왼쪽으로 움직이고 이게 대칭인 모드인데 서로가 같은 방향으로 같은 진폭으로 이렇게 진동하는 거예요. 상상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때 각 진동수가 루트 n분의 k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용철 상수가 k인 용철에 질량이 m인 놈을 매달아 놓고 요 놈을 진동을 시킬 때 요 물체의 각 진동수는 루트 n분의 k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진동은 마치 질량이 m인 놈에 용철 상수가 k인 놈을 하나를 묶어놓고 그 다음에 진동을 시킬 때 진동수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요 가운데 있는 용철이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다. 가운데 있는 용철이 있으나 마나.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가 가운데 있는 용철은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 둘 사이에는 서로 연관성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노멀 모드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드를 시메트릭 모드다. 두 개가 이제 같은 방향으로 같은 진폭으로 이렇게 진동하는 경우에 우리가 이러한 경우에 각 진동수는 루트 n분의 k가 되고 그때 가운데 용철은 하나도 역할을 안 해준다. 이놈은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그게 대칭인 모드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람다가 3인 경우는 어떻게 되죠? 여기 3을 넣어주면 2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1. 여기 대각선 성분이 다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 xy는 0, 0이니까 요 놈은 결국은 뭐냐면 x 더하기 y가 0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x 더하기 y가 0이라는 얘기는 뭐죠? x하고 y는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x가 1이 되면 y는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때 규격화된 고유 벡터를 구하면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x가 오른쪽으로 1만큼 가면 y는 왼쪽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화살표의 방향이 왼쪽에 있는 물체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왼쪽에 있는 물체는 왼쪽으로 움직이고 오른쪽에 있는 물체가 왼쪽으로 움직이면 오른쪽에 있는 물체는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이걸 anti-symmetric 모드, 이걸 반대측 모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가 오른쪽으로 가면 다른 놈은 왼쪽으로 가고 하나가 왼쪽으로 가면 다른 놈은 오른쪽으로 가고 이걸 우리가 anti-symmetric 모드가 되고 이때 각 진동수가 얼마냐면 루트 n분의 3k 오메가가 symmetric 모드인 경우보다 커졌죠. 그래서 그때 진동수가 루트 n분의 3k로 진동하는 경우.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요 놈은 마치 뭐하고 같으냐면 저 가운데 있는 용철을 반을 딱 잘라서 고정을 시켜요.
용철을 반으로 자르면은 용철 상수가 어떻게 되죠? 용철 상수는 2배가 됩니다. K인 용철 상수가 K인 용철의 길이를 반으로 뚝 잘라 놓으면 그놈은 용철 상수가 2K인 용철이 되는 거고, 거기에 2K인 용철과 질량과 M이 묶여 있는 왼쪽도 똑같은 경우가 됩니다. 이 경우 이러한 놈의 진동, 이렇게 이러한 그 진자, 이러한 용철의 진동도 이러한 진동수를 갖습니다. 왜 그렇죠? 이 질량이 M인 놈을 평형 상태에서 제가 X만큼 이렇게 밀었다고 해볼게요. X만큼 오른쪽으로 밀면 이때 이 물체의 운동 방식은 mx 더블 닷은 오른쪽에 있는 용철은 X만큼 밀렸으니까 왼쪽으로 복원력이 작용하겠죠. 그 복원력의 크기가 마이너스 kx가 될 테고, 오른쪽에 있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용철은 2k라고 하는 용철은 x만큼 늘어났죠. x만큼 늘어났으니까 얘는 다시 원래 상태로 왼쪽으로 얘도 돌아가려고 하는 복원력이 작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도 복원력이 마이너스 2k 용철 상수 곱하기 x, 그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놈도 왼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오른쪽에 있는 놈은 늘어나가지고 다시 줄어들려고 하고, 그 크기가 마이너스 2kx가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얘는 마이너스 3kx가 돼서 이 물체의 진동은 그 각진동수는 루트 n분의 3k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 놈은 용철 상수가 직렬로 연결된 게 아니고 마치 병렬로 연결된, 용철 상수가 2k인 용철과 k인 용철이 병렬로 연결돼서 진동하는 경우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시 말해가지고 이 엔티시메트릭 모드는 뭐냐면 요 용철 상수 가운데의 용철 중앙에 리본을 하나 딱 달아 놓으면 요 리본은 안 움직여요. 리본은 안 움직이고 요 반틈만 이렇게 움직이고 얘도 이렇게 반틈만 움직이고, 둘 사이에는 에너지 전달이 안 돼요. 얘는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것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게 엔티시메트릭 모드, 이 경우에 엔티시메트릭 모드의 특징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용철이 두 개의 용철 질량과 두 개의 질량과 세 개의 용철로 이루어진 이러한 시스템의 정상 모드의 솔루션은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그 두 개가 이제 같은 진동수로 진동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러한 정상 모드를 통해서 특성 방정식을 이용해서 그 람다를 구한다는 얘기는 정상 모드의 진동수를 구한다는 얘기고, 그때 진폭 x하고 y가 이러한 대칭 모드, 그 다음에 이제 반대칭 모드를 갖는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갖다가 지금 이제 앞에 맨 처음에 설명했던 포텐셜 에너지를 행렬 형태로 나타내주면 요놈 이제 2분의 1 k의 xy, 2-1 -1 2의 xy 이렇게 썼잖아요. 이때 가운데 있는 요 행렬이라고 하는 놈, 이거를 제가 m이라고 하면 요때의 m은 2-1 2라고 하는 놈이죠. 이 놈은 뭐냐면 우리가 정상 모드를 계산할 때 이 정상 모드의 행렬식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놈은 이제 이 행렬의 고유 벡터와 고유 값을 구하면 요렇게 대칭이지 않은 임의의 행렬의 고유 벡터하고 고유 값을 구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이놈하고 똑같겠죠, 뭐. 그래서 그때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고유값 방정식을 계산을 해주면 고유값은 람다가 1과 3이 나올 테고, 그거에 대한 고유 벡터는 그 루트 2분의 1에 1, 그 다음에 그 람다가 3일 때는 루트 2분의 1에 1 마이너스 요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상 모드를 앞선 운동 방식을 통해서 계산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지금 이 포텐셜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이러한 행렬 형태로 나타내 가지고 m이라고 하는 행렬을 우리가 끄집어내서 그 행렬의 고유값 방정식을 풀면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모델 솔루션이 이렇게 계산해 줄 수가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는 이제 여기서의 람다는 요 정보에서는 람다하고 오메가의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람다는 내가 구했지만 그게 오메가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는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정상 모드의 진동수를 구하라 그러면 이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오메가 1,
오메가2를 구해야 되는데 이 람다1 여기서 구한 람다1, 람다2가 어떻게 이 오메가 이놈하고 관계가 있는지는 이 정보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m이라고 하는 행렬을 갖다 끄집어 놨을 때 그놈의 행렬에 대한 고유값 방정식을 풀어서 고유값이 1과 3을 얻고 각각에 대한 고유 벡터를 이렇게 얻었습니다. 우리가 요 놈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행렬을 대각화 시켜줄 수 있는데 이 대각화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구한 고유 벡터 두 개를 이렇게 두 개를 이용해서 행렬을 만들어서 C라고 하는 행렬을 만들 수 있다고 했죠. 그 C라고 하는 행렬을 이 경우에 만들면 얘는 루트 2분의 1에 1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놈의 인버스를 계산을 해주면 이때 인버스 역행렬을 갖다가 이 행렬의 트랜스포즈 전치 행렬하고 같습니다. 그 인버스를 계산해주면 루트 2분의 1에 1 마이너스 1 똑같아요. 원래 행렬하고 다 똑같게 됩니다. 트랜스포즈 이 경우는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C라고 하는 행렬과 C 인버스를 구하면 원래 행렬에 C하고 C 인버스를 양쪽에 걸어주면 우리가 고놈을 통해서 대각선화된 행렬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게 이제 행렬의 대각하고 그리고 그때 R이라고 하는 벡터에다가 C 인버스를 취해주면 R'을 얻을 수가 있고 요 M', R'이 만족해주는 고유값 방정식은 M', R'은 람다의 R' 똑같은 람다를 얻을 수가 있죠. 이미 람다 1, 3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이 M'은 계산해주나 마나 얘는 1, 3, 0, 0 이렇게 대각화된 행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그리고 그때 R' 그래서 X1, Y1은 X1 프라임, Y1 프라임으로 바뀔 텐데 그거를 계산해주면 역시 얘는 이제 1, 0이 되고 X2 프라임, Y2 프라임은 요 놈이 0, 1이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그렇게 다 계산을 한번 많이 해봤죠. 이제 이게 바로 이제 행렬의 대각화입니다. 이 대각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어떠한 특수한 값을 계산해주면 루트 2분의 1, 1을 변환을 시켜주면 1, 0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X하고 Y라고 하는 놈을 X하고 Y를 C 인버스를 취해서 X 프라임, Y 프라임으로 바꿔주면 X 프라임, Y 프라임은 C 인버스는 루트 2분의 1에 1 마이너스 1의 XY니까 X 프라임, Y 프라임하고 XY의 좌표의 관계식은 X 프라임은 루트 2분의 1의 X 더하기 Y, Y 프라임은 루트 2분의 1의 X 마이너스 Y 이렇게 될 테고 우리가 요거로부터 우리가 양변의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X 닷 프라임은 루트 2분의 1의 X 닷 더하기 Y 닷 이렇게 되고 Y 닷 프라임은 루트 2분의 1의 X 닷 빼기 Y 닷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X 닷 프라임의 제곱 더하기 Y 닷 프라임의 제곱을 해주면 그놈은 X 닷의 제곱 더하기 Y 닷의 제곱 이렇게 크로스 프로덕트 X 닷 Y 닷 그 항은 서로 상쇄가 됩니다. 두 개를 더해서.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좌표 변환을 통해서는 속력은 변하지가 않아요. X 닷 Y 닷 제곱을 해주나 X 프라임 닷 Y 프라임 닷 제곱을 해주나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운동 에너지 부분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 R이라고 하는 놈은 역변환을 취하면 R은 C의 R 프라임이 되는데 그거 해주면 이 경우는 매우 특별하네요. 그래서 X 프라임 Y 프라임으로부터 XY를 계산해주나 XY로부터 X 프라임 Y 프라임을 계산해주나 두 개가 사실 똑같습니다. 그건 이제 참고로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행렬의 대각화를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 정상 모드의 진동수를 계산해 주냐면 요 놈의 행렬의 대각화라는 의미가 뭐였죠? 이 XY라고 하는 좌표를 X 프라임, Y 프라임으로 바꿔주면 이제 이 매트릭스 이 M이라고 하는 매트릭스를 M 프라임 다이고널라이제이션을 시켜줄 수 있는데 그 놈을 지금 1, 3으로 만들어준 거잖아요. 1, 3, 0, 0 이게 이제 행렬이 대각화된 행렬로 만들어줄 때는 베이시스가 XY에서 X 프라임, Y 프라임으로 변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포텐셜이 어떻게 변하냐면 이렇게 X제곱도 있고 Y제곱도 있고 X하고 Y가 결합된 놈도 있던 놈을 이거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k에 대각화 시켜주면 x 프라임 제곱 더하기 3y 프라임 제곱. 이 서로 곱해주는 크로스 텀이 없어지는 게 행렬의 대각화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매트릭스 다이고널라이제이션은 보통의 함수인 경우에 이렇게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만 있고 x 곱하기 y 항이 없는 게 그 행렬의 대각화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운동 에너지는 그 xy 좌표계에서는 2분의 1 mx 닷의 제곱 더하기 y 닷의 제곱. 매트릭스로 써주면 이미 already diagonalize 돼 있는데 x 닷 y 닷으로 하면 그걸 좌표 변환을 xy에서 x 프라임 y 프라임으로 해줘도 x 닷의 제곱 더하기 y 닷의 제곱은 x 프라임 닷의 제곱 더하기 y 프라임 닷의 제곱이라고 바로 전에 증명을 했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놈은 여전히 대각화되어 있는 겁니다. 프라임드 된 좌표계로 바꿔줘도 여전히 이 놈은 베이시스 그 대각화된 거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새로운 좌표계 x 프라임, y 프라임 좌표계로 바꿔주면 그게 이제 고유값 방정식을 통해서 얻는 그런 좌표계에 해당되는 건데 x 프라임, y 프라임을 좌표계로 쓰면 운동 에너지도 x 닷 프라임 제곱, y 닷 프라임 제곱으로 우리가 이제 다이고널라이즈 돼 있고 포텐셜 에너지도 x 프라임의 제곱 더하기 3y 프라임 제곱으로 다이고널라이즈 시켜줄 수 있다라는 게 우리가 이제 행렬의 대각화의 응용입니다. 이렇게 된 좌표계, 프라임드 된 좌표계에서는 운동 에너지도 완전히 x하고 y가 서로 디커플 돼 있고 서로 독립적이고 포텐셜 에너지도 x 프라임하고 y 프라임이 서로 독립적이에요. 그러니까 운동 방정식을 계산해 주면 어떻게 되죠? x 성분은 mx 프라임 mx 더블 닷 프라임은 마이너스 dv dx 프라임, 그다음 my 더블 닷 프라임은 마이너스 dv dy 프라임인데 이거 계산해 주면 너무너무 심플해요. 포텐셜을 x 프라임으로 미분해 주면 마이너스 kx 프라임만 남고 이 y 프라임에 대해서 미분해 주면 마이너스 3k y 프라임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운동 방정식이 x는 x끼리, 그래서 x 더블 닷 프라임 더하기 오메가 1 제곱은 x 프라임은 오메가 1 제곱 x 프라임은 0. 이렇게 x는 x끼리 묶어준 거죠. 이때 오메가 1이 어떻게 되죠? 루트 n분의 k. 그 다음에 y도 똑같이 y 더블 닷 프라임 더하기 이거를 오메가 2의 제곱 y 프라임 이퀄 0으로 썼는데 이때 오메가 2는 뭐죠? 루트 n분의 3k.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메가 1하고 오메가 2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원래의 좌표계에서 정상 모드를 통해서 얻은 각진동수 오메가 1, 오메가 2를 우리가 이렇게 매트릭스, 포텐셜 에너지를 대각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x하고 y를 완전히 디커플 시켜서 얻은 운동 방식의 해가 바로 정상 모드의 솔루션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게 바로 행렬의 대각화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변이, 요때 요 솔루션, x1에 대한 제너럴 솔루션은 x 프라임은 뭐 a의 sin 오메가 1t 플러스 어떤 위상, 요게 이제 대칭인 모드의 솔루션이고, y 프라임은 b의 sin 오메가 2t 플러스 어떤 위상, 또 다른 뭐 위상 베타, 요게 이제 엔티 시메트릭 모드의 솔루션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상 모드라고 하는 거, 우리가 결합된 진동자의 노멀 모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를 대각화 시켜주면, 다이고널라이제이션 시켜주면, 그 다이고널라이제이션 시켜줘서 우리가 구한 진동자의 각진동수하고 똑같다라는 게 우리가 이제 정상 모드, 결합된 진동자의 정상 모드의 솔루션의 의미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정상 모드의 솔루션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정상 모드의 솔루션은 포텐셜 에너지의 다이고널라이제이션, 대각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얻을 수가 있고, 이렇게 얻은 놈을 다시 원래 좌표계로 바꿔주면, 원래 좌표계는 두 놈의 좌표 변환이 있잖아요. 원래 좌표계도 똑같이 x는 루트 2분의 1의 x 프라임 더하기 y 프라임, 근데 y는 루트 2분의 1의 x 프라임 빼기 y 프라임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구한 두 정상 모드에서의 구한 솔루션이 서로 독립적인데 그 독립적인 놈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주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y도
루트 2분의 1에 A 사인 오메가 1t 플러스 알파 이건 이제 빼기 b의 사인 오메가 t 더하기 베타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일반적인 솔루션이고 예를 들면 이제 뭐 b가 0일 때 여기서 우리가 b가 0일 때는 a, x하고 y가 같은 시메트릭 모드가 되는 거고 a가 0이 되면 요 a가 0이 되면 x하고 y가 반대측인 엔티시메트릭 모드. 그래서 정상 모드라고 하는 거는 가장 일반적인 진동의 특수해가 됩니다. 그러한 일종의 베이시스 두 개를 결합해서 독립적인 베이시스를 두 개를 결합해서 진동을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모드고 그 베이시스만 구하는 과정이 정상 모드다. 정상 모드는 우리가 행렬의 대각화 그 포텐셜 에너지를 대각화해 가지고 다이애고널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 행렬의 대각화, 포텐셜 에너지의 대각화의 의미는 x하고 y가 서로 커플된 놈이 없어지게끔 해주는 게 대각화의 의미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